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분봉, 10분봉 매매 기법에 입각해서 항생 5월 1주에서 3주차 공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담이지만 5분봉, 10분봉 매매 기법이 가장 훌륭합니다. 특히 정회원님들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요, 본인 차트 열어놓고 동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5분봉, 10분봉 매매 기법 녹화 후에 문의가 꽤 많이 왔는데요.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줍지 않은 실력 갖고 시장에 대들어서 종잣돈 깨먹지 말고요. 교육에 투자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3일입니다. 자, 항생인데요. 자, 10분봉의 모습을 보시면 이 5월 3일 날은요, 특별한 게 뭐냐면 4월 30일 날 항생이 시작하고 며칠 쉬었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며칠치가 한꺼번에 시장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여느 날하고 좀 틀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10분봉은 계속 매수 유지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5분봉의 모습을 보니까 5분봉이 11시가 되니까요.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그냥 진입을 할 때 중심선의 지가 얼마냐면 20730이니까 중심선 위니까 매수예요. 그쵸? 그럼 타점을 잡을 때 만만한 게 마디 자리니까 2088이 또는 새벽에 눌렀던 자리가 여기가 되겠죠. 노란 여기 눌림목 보이시죠? 그 자리가 20845예요. 그 자리가 최적의 타점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해 갑니다. 그런데 5분봉도 현재 장기 추세선을 돌파 못했고요. 그렇죠? 10분봉도 보면 장기 추세선을 저 꼭지에서 돌파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며칠 동안의 차트가 한꺼번에 시장에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왜곡이 됐고요. 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이 없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편법을 쓰는 게 뭐냐면 이 검정선이 장기 추세선이라면 이 남색선 보이죠? 이 남색선이 중기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중기 추세선을 깔고라도 시장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최소한 중기부터 장기까지 가고요.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면 그 다음 마디까지 간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시면 20845 그렇죠? 아니면 마디 자리 20882 이 근처가 매수 타점이죠. 11시부터 매수니까. 그래서 20882부터 그 윗마디 21034 그리고 좀 버텨봤더니 21187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매수가 305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5일인데요. 자, 이날은 보시면 아침에 갭상을 갖다가 너무 해가지고요. 이 구간은 지금 뭐 거의 지상 4층, 5층 구간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불편해서 그냥 관망 모드입니다. 관망 모드인데요.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날 시장의 중심선은 노란 실선 20785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쭉 흐름을 보니까요. 자, 4시 10분이 되니까, 그쵸? 16시 10분이 되니까 중심선 20785가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 또 이 구간이 장기 추세선이 깨질까 말까 하는 구간이었어요. 5분봉의 모습을 보니까요. 자, 5분봉은 미리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매수 매도가 그 전부터 많이 움직였죠. 그럼 공통분모가 같아지는 구간이 10분봉이 16시 10분에 나왔으니까 5분봉 16시 10분 부분에 보시면 자, 이 구간이죠. 16시 10분부터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공통분모가 같고 장기 추세선이 이탈되고 중심이 이탈되는 구간이니까요. 우리가 5분봉을 갖고 핸들링 한다면 이 구간에서 어차피 공통분모 같으니까 따라가도 좋고요. 조금 우리가 좋은 자리에 잡으려면 20785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 구간은 한 번은 옵니다.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20785부터 시작해서 20738 하중심, 그 다음에 전저중심, 그쵸? 20691까지 끝물에 매도가 94틱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6일입니다. 이날은 새벽부터 줄줄이 빠져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파동인데요. 이런 날은 우리가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 눌림목을 잡을 때는 만만한 게 마디 자리고요. 그게 안 되면 하프 눌림목을 잡자. 그런데 시장을 보니까 20235가 마디 자리인데요. 안 왔어요. 그쵸? 또 새벽에 여기 20235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20196. 자, 보시면 여기 점선 보이죠? 20196에서 왔다 갔다 하다 빠졌습니다. 그쵸? 보시면 요런 자리, 새벽에 싸웠던 자리, 요런 끝자리가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고요.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야지.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서 이제는 20160입니다. 그러니까 요 자리들이 결국에는 A 플러스 매도 자리입니다. 다만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짧게 끊어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20195, 196부터 시작해가지고 19851 하나까지 매도가 345틱 나왔는데요. 이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러닝 타임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끊어 먹어도 상관없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끊어 먹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끊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타점에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0일입니다. 이날도 보시면 새벽에 급락을 해가지고 그 매도 파동이 아침에 연장되는 구간인데요. 신규 신호가 아니고 기존 신호가 연장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을 들어가야 된다. 눌림목은 전일 새벽에 치열하게 싸웠던 곳, 아니면 그 근처의 마디 구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새벽에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이 어디였냐면 여기죠. 19593. 여기 또는 여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구간이 매도 자리예요. 19540 또는 19593. 근데 19593은 안 왔어요. 그렇죠? 그 아랫단 마디 자리 540 부근에서부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이 540 근처에 무너지는 걸 보고 따라갔다고 가정을 하면 540, 19429, 329 해가지고 매도가 대충 먹어도 뭐 200틱 이상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좀 더 오후까지 보니까요, 휩숍처럼 애매하게 해가지고요. 5분봉을 볼게요. 자, 5분봉을 보시면 19540 찍고 1, 2, 3로 빠졌죠. 그리고 결국에는 안 오는 것 같았는데 새벽에 기다렸던 자리, 여기죠. 19593. 요 자리가 결국에는 오후 늦게 장기 추세를 돌파하는 척 하면서 휩쓸 파동이 나오면서 19593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매도가 거의 19593부터 시작해서 19423까지 빠졌으니까 100틱 이상 매도 파동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1일입니다. 이날 시장의 중심은요, 19522. 그쵸? 노란 실선이죠. 그리고 10분 봉상에서 매수 신호가 10시 50분에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5분 봉의 신호를 보면 10시 15분에 나왔어요. 그렇다면 10분 봉 기준으로 10시 50분부터 중심선을 돌파하는 파동이니까 무조건 매수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을 갖고 한다면은요, 새벽에 눌렀던 자리, 여기죠? 19584 보이십니까? 19584 부근이 돌파하면서 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10분 봉상에서 최적의 A 플러스 자리는 19584입니다. 여기죠, 여기죠. 요 구간이죠. 근데 이게 지난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신호가 나오자마자 확 움직일 때는요, 그냥 정답은 뭐냐면 신호 나오면 그 근처에 묻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로 젠듯하게 진입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다가 놓쳐버리면 이 큰 파동을 놓치기 때문에요. 신호가 나오는 구간 FM 자리는 19584지만 5990 6빵빵까지는 다 매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파동이 646 돌파해서 1, 2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277틱 나왔는데요. 이 구간에 584가 아니고 6빵빵에 들어간 건 어떻습니까? 들어가서 우리는 최소한 50틱, 100틱, 150틱을 수익을 내는 게 목표니까.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2일입니다. 이날도 보시면 새벽에 매도 신호 나온 게 연장파동으로 빠졌기 때문에 우리는 눌림목을 봐야 돼요. 눌림목은 새벽에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새벽에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이 마디 자리 19577 또는 19601 요 자리가 훼손되면서 새벽에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 자리가 오면 A 플러스 매도 자리다. 근데 아침에 딱 보니까 왔었죠. 19577 마디 자리 아니면 새벽에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 19601 요 자리가 A 플러스 매도 자리죠.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디까지 빠졌다? 19279까지 매도가 그래서 322틱 나오는 파동이었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한번 5분봉 갖고 요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매도장이니까 매수 버리고 매도를 따라가는 구간, 이 구간이 11시 25분이에요. 그럼 11시 25분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요 자리겠죠? 저항받던 구간이니까 19551, 19528 요 자리, 노란 점선과 검정 점선 요 자리가 되겠죠? 19551이나 19528 왜? 그 구간이 매도 신호로 나왔으니까 19551이나 19528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장의 파동이 1, 2, 3 그래서 매도가 이 5분봉을 갖고 했어도 점심 이후에 파동이 249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3일입니다. 자, 이날 보시면 시장이 10분 봉상에서 매수 시그널은 10시 20분에 나왔고요. 그쵸? 5분 봉을 보니까 10시 1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중심선이 19380입니다. 중심선 위는 매수다. 장기 추세선 깔았다. 그 10시 20분부터 매수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디테일을 갖고 대응한다면 진입 자리가 새벽에 눌렀던 자리 여기가 19504예요. 잠깐 왔죠. 19504가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고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10분 봉상에 신호가 나오면요 19504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동이 544를 돌파하면 19616, 19707까지 가는 매수 파동이니까 나는 그렇다면 19544 밑에 여기는 그냥 묻다 할 거야.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19504를 기다릴 때 안 오면 이 파동을 다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분봉하고 10분봉하고 거의 동시에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의 신뢰도는 엄청 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갖고 우리가 5분봉을 갖고 눌림을 대응한다면 눌렀던 자리가 585죠.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최적의 A 플러스 눌림목 자리네요. 그쵸? 585에 들어가서 완 이렇게 끊어 먹든지 이렇게 끊어 먹든지 이렇게 끊어 먹든지 간에 585에 들어가도 하루 일당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7일입니다. 이날은 새벽에 매수 신호가 연장 파동이기 때문에 신규 신호가 아니고 기존 신호의 연장이기 때문에 눌림을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구간에서 눌림을 잡는 요령은 새벽에 저항받던 구간,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2007이나 20058인데 엄밀히 따지면 20058은 안 지고 2007이만 지고 2072부터 20273까지 매수가 203틱 나오는 파동이었어요. 요런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요령이라는 게 좀 필요한 거고요. 자, 또 이걸 갖고 우리가 5분봉을 갖고 보시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요 저항받던 구간이 지지가 됐죠. 2007이 2058 그리고 장기 추세는 돌파했고요. 눌림을 잡는다면 요런 자리가 되겠죠. 저항받던 구간 지지하는 구간 요런 구간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따지면 이 정도 되겠죠. 뭐 20140부터 들어가 가지고 단타 중퇴 20140 들어가서 166 2022빵 이렇게 매수 단타를 치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는요 5월 18일 야간 항생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가 매도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서 일단 야간 항생 쪽을 봤습니다. 일단 10분 봉상에서 매도 신호가 9시 40분에 나왔고요. 또 5분 봉상에서는 8시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자, 10분 몽상으로 보면 중심선은 20483이고요.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이 매도 신호를 우리가 추종한다면 저항받던 구간, 이 신호가 나왔을 때 하중심이죠. 20435가 무너지면서 나왔으니까 리바운드 나올 때 20435 아니면 좀 더 쓰면 하프 눌림목 보이시죠? 여기 노란 점선 20 여기가 한 445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0435 20445 구간이 매도 A 플러스 자리고요. 그리고 나서 미장 때 기다렸더니 20446부터 시작해가지고 20193까지 매도가 거의 240씩 나왔고요. 새벽까지 봤더니 완전히 지하 3층으로 갔다. 이 파동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선취매를 해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끊어먹든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끊어먹든지 이렇게 끊어먹든지 간에 이 매도를 따라서 우리가 매도를 포지션을 잡고 있었으면은 큰 수익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9일입니다. 이날은 새벽에 매도가 연장 파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눌림목을 잡아야 되는데요. 원래 FM대로라면 새벽에 이 라인이 무너지면서 개파락이 됐기 때문에 20097이 기다리는 자리인데요. 안 오고요. 그 하프 눌림목에서 와리가리 하다가 눌림목 20050을 빠지면서 빠졌죠. 눈높이를 만약에 낮춰서 우리가 대응했다면 여기서 20050을 찍다가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 20050 부근 이 구간에 우리가 진입했다 가정을 하면 20050부터 19855까지 매도가 192틱 나왔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끊어먹든 이렇게 끊어먹든지 간에 눈높이를 낮춰서 20050 근처에 우리가 마디 자리죠. 만만한 게 이 근처에 들어갔다면 매도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날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19일 야간 항생입니다. 요새는 그 나스닥이 수급이 세서요. 야간 항생에서도 파동을 좀 줍니다. 어쨌거나 시장의 중심은요. 2009호인데요. 5분 몽상에서 매수 신호는 19시 45분에 나왔고요. 10분 봉을 보니까 10시 반에 매수 신호가 나왔죠. 중심 2009호를 지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이댈 수 있는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는 저항받던 구간. 여기가 20140이에요. 140이나 그 윗단, 160 정도 되겠죠. 여기도 눌림목이죠. 여기죠. 140, 160 자리에 우리가 매수를 진입했다고 가정을 해서 보시면 140, 160부터 183, 그쵸? 그리고 272, 360까지 매수가 220틱 나오는 파동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0일입니다. 이날은 새벽에 매수가 연장 파동으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면 신규 신호가 나왔을 때 진입은 조금 수월한데요. 기존 파동이 연장으로 나와서 눌림목을 작업된 조금 리스크도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차피 매수라면 새벽에 치열하게 싸웠던 자리가 여기죠. 20360부터 요 라인이에요. 20360, 20340 요 라인이 매수의 영역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20360 찍고 그리고 1, 2, 3 그래서 매수가 268틱 나왔는데요. 이런 구간도 보면요. 360도 매수고요. 340도 매수고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구간이 치열하게 싸웠던 구간이 매수의 영역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5월 20일 야간 항생 차트입니다. 자, 5분 봉상에서 보면 매도 신호가 11시 5분에 나왔는데요. 중심선 20479 위에서 나왔어요. 그쵸? 저 위니까 이 정도 되겠죠. 11시 5분이고요. 10분 봉을 보니까 12시 땡땡 되니까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중심선이 이탈됐어요. 그럼 12시부터 매도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는요. 중심선 20479가 가장 만만한데요. 안 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에 두드렸던 자리, 두드려 맞았던 자리 20454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보이시죠? 여기 두드려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20454, 450
중심 위로 오면 하나 더 잡아야지. 이런 마인드로 시장을 보고 대응을 했다면, 그쵸? 20454, 453부터 시작해서 20378, 20277까지 매도가 177틱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5월 1주차, 2주차, 3주차 항생 5분봉과 10분봉을 갖고요. 매매하는 테크닉, 눌림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적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성투하실 바라겠습니다.